네, 방송 규제 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세미나가 지금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이정은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정은 의원님하고 최영두 의원이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늦어서 다들 아직 들어오시진 않았습니다.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주관하고 최영두 의원님, 이정은 의원님이 해주신 방송 규제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장내 장님이 식전 사회를 맡은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총무이사 이정훈이라고 가장 바쁠 때죠.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단체로 계시는 최영두 의원님과 그리고 또 야당 이정은 의원님 모두 이 자리에 모시고 깊은 자리를 만들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예결이나 본회의 일정들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걸음을 해주시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보내주시는데 살짝 아쉬운 마음을 대신해서 오늘 이제 축사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일단 내빈 여러분 먼저 소개 올리고 나서 축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신 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이신 김광재 교수님. 뒤에 본 세미나가 시작될 때 이제 소개를 각자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인사드리는 자리로 하는 만큼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홍원식 공동연대 교수님 그리고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조성동 교수님 두 번째 발제자이신 이상준 성균관대 교수님은 지금 아마 문 앞에 계실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도착하셨다라고 안내받았고요. 곧 자리하시면 다시 좌장이신 홍문식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통론자로 모신 귀한 분들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박동균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십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신호철 시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한양대 윤소라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웹동주총의 이동 교수님 JTBC의 이상복 전문위원님 그리고 한국 IPTV 방송협회 정지환 국장님 마지막으로 KBS의 하동철 소장님 귀한 자리에서 귀한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으로 자리를 빛내주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축사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앞으로 모시고 인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 20분부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무려 4시간 동안 각종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많은 말씀들 듣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또 저희 때문에 이렇게 일찍 당겨서 토론회를 시작하게 된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방송, 규제 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를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최영두 의원님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기획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김광재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인하대 조성동 교수님과 성균관대 이창준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시는 존경하는 JTBC 이상복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은 확장하고 또 융합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의 구도 변화, OTT와 이커머스의 급성장, 콘텐츠 시장의 확장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일어난 그런 변화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제도와 정책을 수정해야 할 이유도 그래서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저는 이에 대응해서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슈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크와 관련해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판 DSA 법안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규제를 위한 전통적인 틀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고요. 새롭게 방송 사업자별로 적절하고 꼭 필요한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 속에 규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사업자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경로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관습을 벗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의미가 큰 것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방송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규제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지금 당장 모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규제 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 오늘 세미나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도 국립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우리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헌 의원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귀한 걸음 해주신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간단한 축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송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시기 적절하게 오늘 이런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CD를 우편으로 배달하던 넷플릭스가 지금의 플랫폼으로 크는 것을 미국에서 지켜본 모든 걸 다 그 과정을 서비스를 이용했던 제 입장에서는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플랫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모든 아젠다를 포함한 새로운 방송의 어떤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토론에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지금 본회의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되지만 미리 오늘 이 세미나 전부터 자료들을 받아봤고요. 저 또한 공부하고 함께 응원하는 입장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저 스스로도 다시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토론 잘 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사 전해주신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마침 절묘한 타이밍에 최영도 의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앞으로 모시고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오늘 귀한 이렇게 행사를 마련해놓고 제가 본회의 때문에 정치에서 원충량 달려왔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정헌 의원님, 이혜민 의원님 자리를 주무셨습니다. 우리 이정헌 의원님은 저랑 같은 공동 주최시고 이혜민 의원님도 공동 이랬습니까? 근데 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함께 하면서 많이 배우고 함께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을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고 저희들은 오늘 학회에서 회장님 모두였습니다. 회장님과 여러 학회 선배 동료들께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학교에서 이정헌 의원과 또 이혜민 의원과 함께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최를 맡아주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님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빛내주신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본 행사에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 참여자들과 함께 단체 사진 좀 찍고 인사 나누신 후에 장례 정리 후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그거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있어 지금? 있지. 벌써 시작도 안 했어. 왜? 아직도 박 대통령이 안 나왔고. 있죠. 국회 본회의와 이런 것들에 제가 너무 집중해드리다 보니 저희 내부 행사를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저희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는 올 한 해 동안 국회와 함께 이런 방송 정책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세미나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학술적 논의를 넘어서 이렇게 실제 입법 단체와 이런 생산적인 토론들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점이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나 애써주신 김강재 회장님 앞에 잠깐 모시고 개회사 좀 들어가겠습니다. 대회사를 대신해서 혹시라도 토론의 시간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제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챙겨주시고 충분히 돼서 대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회사로 드릴 말씀은 제가 페이퍼로 조금 정리를 드렸는데 이제 불편한 자리가 됐으니 격식 있는 이야기보다 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고 이 세미나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지를 인사 말씀으로 좀 가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세미나의 타이틀을 보셨겠지만 방송 규제 개혁과의 핵심은 사실은 그 형식적인 타이틀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라는 말이었습니다. 방송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상당히 여러 유관 학회에서 꽤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별 쟁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해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올곧게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교육 세미나들을 많이 주최를 해왔는데 대부분이 개별 쟁점을 다루다 보니 그 쟁점에 파묻혀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사업자 일부 영역에 한해서만 이익을 도모하는 목소리 그리고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그 상황에만 몰입했던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체 숲을 보고 우리가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위기의식을 갖고 경쟁력 저하에 대한 상황을 떠들어대고 이 상황에 대한 공감보다는 오히려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앞세워서 그 개별 사안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반복되는 논의만 이어지는 이런 식의 상황들은 이제 좀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저하거나 멈칫하거나 이제 미뤄두는 방식의 방송시장의 개혁과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더 이상은 여유가 없는 탓에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전체 시장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분야를 통해서 공부하고 산업에서 관여하고 성장 과정의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입소해왔던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꼈던 연구자이자 현업의 실무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그대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국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발제부터 미리 의원님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축사를 쓰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좀 검토하시고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 학회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릴 수 있는 경로를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과방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좀 더 치열하게 입시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시간을 마련했다는 취지를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논의의 장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솔직한 논의, 솔직한 주장 그리고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 자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논의를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저희 학회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형식과 그 허세에 조금 우리가 치우칠 필요는 없는 자리로 이 세미나 꼭 알차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교회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과장이신 홍원식 교수님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덕여대 홍원식입니다. 이제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세미나 방송 규제 개혁과 핵심,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 제목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규제 개혁과 관련된 많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목에서 실천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발제자와 7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규제 개혁의 방향성과 함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우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두 분의 발제자 다시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두 분의 발제자를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을
두 분의 발제자가 우리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세미나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고 꼼꼼한 발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가 많이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두 분의 발제자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 오셨지만 각 발제자께서 25분 정도 시간을 발제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발제를 듣고 토론자분들이 좀 더 뼈대에 살을 붙여서 우리가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우리 김동 민하대 교수님이 방송 미디어 규제개혁 단기 실천 방향과 중장기 혁신 방안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창준 성균관 교수님이 방송 영역 공정 경쟁을 위한 해외 시청각 미디어 규제 변화와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규제의 전반적인 변화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성동 교수님 25분간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하대 정치대학원에서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정책을 강의하고 있는 홍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미 두 의원과 존경하는 김영재 회장님께서 세미나에 취지는 않으면 의미 있고 향후 논의해야 될 부분들,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25분 짧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공유해왔고 방송 관련 방송 산업 전반, 실은 OTT 산업 전반까지 포괄해서 봤을 때 분명히 논의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학회에서 많은 논의와 향후 어떤 것들을 빨리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안도 많았고, 특히 정부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서 빠른 규제에 실천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방송 분야는 규제를 뭔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논의도 좀 제한하지만 실제적인 실천 과정을 할 때 부담스러운 논쟁의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실천하는 방향과 중장기적으로 미디어 혁신의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잘 실천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 우선은 방송 미디어 제도가 지금 시기 적절한지, 법제, 규제, 등이 시기 적절한지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속도를 높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 체계는, 방송법 체계는 20년 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그걸 이덕이 방식의 법제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 분야가 우리가 미디어 선진국으로 성장해 온 토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도 그 평가의 법제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법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방송 분야의 어떤 한계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방송 미디어 영역에 맞는 제도적 실천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지금 방송 미디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충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세팅해서, 그리고 해외의 사례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쟁점들만 좀 얘기할 게 아니라 방송 분야에 불필요한 규제 부분들을 발표해서 좀 더 빠르게 오히려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잘 발굴해 놓고 실천을 지지부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현재 제작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 지원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배운 부분에 있어서 방송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드라마 제작 중인 상태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교양이나 기타 장르의 축소, 아니면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재원적인 측면에서의 독점이 사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금 광고 총량제나 주간광고 들어왔지만 사실 지상파 방송 연계에 너무 늦게 들어와서 재원의 어떤 상승 효과는 거의 없이 불효과, 이게 바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도가 들어올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 연계나 아니면 방송 연계 이제 SO의 지역 엑스포 등이 있는데, 지역 미디어의 가치를 계속 얘기하고도 사실은 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나 방송에 대한 법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들이 거의 예산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라디오 영역은 최초의 방송 매체라는 가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도 체계적인 법도 없고 정책적 지능 지원 체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제도적인 문제들이 사실상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실천에 대해서 사실은 방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뒤늦게 후습하듯이 개혁해도 사실은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방송미디어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얘기가 있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현재 실천을 못하면서 업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도 또 여기 사회자 총무님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종관 전문위원 등도 현재 적절한 업체계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일종의 규제 체계의 비정확 현상, 방송법 근간으로 하는 전체 방송 영상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거의 20년 전 방송 제도에 계속 대입하려고 하는 완성적이고 공로전적인 어떤 방송법 체계로만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개념도 맞지 않고 특히나 OTT나 SNS의 방송 영상 서비스들 중 여러 가지 콘텐츠 서비스들을 방송과 융합시켜서 제도화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방송 체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던 시도들이 케이블, IPTV 등까지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FPP 등편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나마 좀 규제가 강하긴 하지만 방송 시장 내에서 좀 더 포괄적인 어떤 후속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는 적절치 않은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도 그렇고 방송인 자체도 그렇고 정부 자체도 국회에서도 포괄적인 통합 미디어법이나 통합 방송법 아니면 이제 시청각 미디어법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사실은 개념적 제한 그리고 하면 좋은데 정도의 수준을 머문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규제 비정한 문제, 규제 부정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 산업 체계, 방송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산업 체계가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화 기준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경쟁적인 부가통신 사업 영역에서 방송을 비슷하거나 혹은 방송을 능가하는 비실시간, 맞춤형,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방송 영상 콘텐츠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고립적으로 방송만 생각하고 방송 시장 내에서 과거의 방송 시장 내에서의 고립된 경쟁 체계, 고립된 제도 체계, 그리고 고립된 어떤 관점을 잡고 조우는 그걸 좀 넓게 생각해서 방송 영상 전반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중장기도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사회적으로 가졌던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영역주의적으로 방송을 항상 이뤄야 돼. 윤리적으로 너무 기준을 엄격히 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글로벌 사업자, 국가통신 사업자, 기존의 우리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 등등이 기존 방송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규제 체계가 없는 비규제 영역으로 되다 보니까 경쟁력을 기존의 그 엄격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에 필요한 방송 체계가 모든 핸디캡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주의와 엄격주의 부분을 좀 더 현실 세계에 맞는, 현재 미디어 체계에 맞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미디어 시장 전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방송 영상, 기존의 미디어 중에 방송 영역이 어떠한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규제적 정확성에서 차별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평적이거나 뭐 이제 똑같은 규제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방송 영역에서도 사실상 지금 보면 글로벌 사업자 유튜브나 넷플릭스 기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양한 콘텐츠 대비 방송이 갖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제한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송이 응당 내용적인 측면의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 그리고 시청자의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조적이거나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편성이나 아니면 일종의 외국 제작물들 이런 기준들을 계속 반성적으로 유지하면서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제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송이나 OTT, 포털, 게임 영역, 온라인 유통 부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이제 방송이나 TV에서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 방송 영역만 할 게 아니라 방송 영역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통신 영역의 주가통신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시장 경쟁 평가를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제도 개선의 대상자를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례로 방송 영역의 시장의 어떤 수평적 구조 그리고 실제 경쟁 사업자로
잡아주는 영역에서 지상파, PP, 기타 사업자들의 어떤 묶음을 같이 조정하면서 방송 광고의 수평화, 평준화 이런 것들을 논의했었습니다. 결국은 부가통신 사업 영역의 방송영상 사업 유사 사업자들과 어떠한 경쟁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이런 경쟁 상황 평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재 유튜브나 아니면 기타 다양한 OTT에서 시청자나 이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자율성과 콘텐츠의 창작의 어떤 자율성, 새로운 시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방송 영역에는 계속 구조적으로 제어가뿐만 아니라 대승뿐만 아니라 기타 제도, 광고 총량 아니면 기타 방송 편성 여러 가지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개명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적절한 경쟁 수준에 맞춰서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시청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을 너무 저평가하고 너무 방송 기존의 방송 영역에 기존의 방송법 체계에 맞춰진 강력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립주의적인 사고와 너무 엄숙함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규제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케이블, PC, IPTV, PP, 이송방송 통해서 수백 개의 채널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방송영상, 유사 방송영상 산업이 점점 확장되면서 포털까지도 영상을 제공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 그 외에 다양한 영상 사업자들이 논하는 그 환경 안에서 전파의 소송의 가치나 아니면 공공적 부분의 가치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처럼 계속적으로 지상방송이나 방송 영역이 기대를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확보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방송이 실제적으로 다른 경쟁 사업자 대비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규제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방식에 반성적으로 기대고 그리고 그냥 공공재나 공익성 그런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이라는 어떤 기준이 여전히 어느 정도 유효하니 그 안에서 규제를 유지하는 게 맞아라고 하고 반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제도를 개혁할 때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개념들에 너무 기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을 맞춰서 그리고 부가통신 영역에서 방송영상 유사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실제로 방송 영역이 갖고 있는 경쟁적인 부분, 경제적인 어떤 하위 부분을 부가통신 사업자가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현 시점에 맞는 규제 체계로 바꿔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송통신 관련 법제 부분은 충분히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있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사후 규제 그리고 시장 진입서부터 시청자 관련 보호제 등등이 방송 영역에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들을 발표하고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서 미래시장적인 법체계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하게 바라볼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았다. 우리 미디어 사업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글로벌 OTT 플랫폼을 들어오면서 글로벌 사업자가 무조건 경쟁하는 체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 방송 사업자나 여러 사업자들은 당연히 시청자 이용자들의 어떤 시선, 노출량, 아니면 광고 이런 것들을 계속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 기술이나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들어왔고 그리고 OTT 영역에서 사실상 넷플릭스 광고 문제 등등도 생겼고 그리고 실제 시청자들의 어떤 시선과 주목을 모두 떼어나가는 어떤 레커멘데이션이나 맞춤형 서비스나 빈집인이 가능한 어떤 아카이브형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기존의 방송들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고 유튜브로 진출한다거나 OTT로 일부 방송사들이 콘텐츠를 공급한다거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제작을 포기할 정도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뺏기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가장 강력한 기대로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해당 부가통신 사업자를 제대로 경쟁하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 거의 모두 회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내 내수 시장이 안정성, 국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방송 콘텐츠 사업 영역이 양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내수 시장의 확보 같은 부분을 글로벌 사업자와 대비해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연쇄적 공개 시나리오는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일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일부 기획을 제출해서 예산을 받고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영역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더 들어오고 재원이 생기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글로벌 사업자에 기대게 되고 만약에 그런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을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사용하지 않는 시기가 올 경우 썰물처럼 스폰처럼 빠져나갈 경우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내수의 붕괴를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이재용 박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사실 단기 개혁까지 지금 논의됐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실천하고 합의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뒤이어서 이제 이창민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매출만 올리고 수익만 챙겨가고 한국에 기여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DCA나 대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가치 상생하며 협력적인 어떤 글로벌 성장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노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걸 관광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 함께 중심해서 열심히 좀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최적화된 규제 체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 실천은 사실 기존의 공모총리에서 발표한 200% 산업 운영한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사실은 국회이고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사실은 그 해당 일부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 세입 공제나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어떤 펀드에서 그의 평가가 저 스스로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도 개선 사항이나 규제 개혁 부분들은 기존의 부처나 위원회에서 얘기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1년, 2년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무조정실이나 공청회실 영역이 더 미래 컨트롤 정책 컨트롤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부가청진 사업자 대비 차별성이 없는 다양한 규제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공무조정실에서 얘기했던 세입공제나 콘텐츠 조성 펀드 조성 계획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단기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기본적으로 있는 신입 규제, 수요 규제 등등의 광고 관련, 현상 관련 이런 것들도 빠르게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당시 실천 과제가 될 것이고 또 기존의 연구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법제도 개선사 그리고 규제 개혁 사항들을 촘촘하게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정위원회나 후보는 규제 개혁위원회 같이 만들어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제도 개혁 방안은 더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미래시향적 방송, 미디어,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부분들이 같이 공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대성공약이나 인수에서도 얘기했고 지난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같이 미래혁신위원회가 빨리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측면의 어떤 집중된 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종의 미래혁신위원회는 또 대통령이나 이하 아니면 보다 많은 어떤 권한과 그리고 법 규제 체계에서 법안 발의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의 연동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고 바로 그런 필요에 따라서 혜택 방식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 위기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실천해 나가는 예를 들면 지역방송의 규제 특례 같은 것들은 한다고 얘기하는 게 수년 전입니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말로만 진행됐고 실제로 규제 개혁의 어떤 드라이빙이 없고 실제로 보완이 없고 규제 도입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형 DSA나 DMA 등을 고려해서 컨텐츠의 질적 확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같이 투기해 나가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가 트위치처럼 펄스위의 어떤 피켓거리를 만들어주자는 의미는 아니고 국내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같이 협력 모드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리 차원상 잘 말씀 주시는데 제가 이게 사실은 핵심 요약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시간 배정을 해주실지 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약 버전으로 앞부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통합혁신위원회라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산업부처위원회나 등등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하나 구성되는 부분을 각각 할 게 아니라 함께 통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구성해 나가야 된다. 그건 국회와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구성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단기 실천 방안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통위가 지금
대전 위협 상태의 어떤 그런 느낌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장기 실천 방향은 사실 방기부나 방통이나 정체부나 기타 다양한 어떤 산하기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하면 각각의 담당 업무 관장이 있기 때문에 상호 교집합을 잘 만들어서 바로 통과시키기 힘든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장기 실천 과제 역시도 사실은 이러한 통합위원회가 필요할 정도 미래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관련 통신 미디어 법제 부분도 방통위 등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업자가 들어가서 위기 상황이 생긴 부분은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 현황 자체를 바라보면 넷플릭스의 성장이나 수익을 내는 부분들, 우리나라 OTT와의 경쟁 상황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가 강력하게 성장 작업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초점수를 같이 연결되면서 넷플릭스나 국내 사업자들의 어떤 경쟁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가입자 구매 차이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기가 되는 부분이 OTT 때문에 유기가 되는 부분은 유료 방송용에서 보면 코드 커팅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게 근데 너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SO나 유료 방송은 당연히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요. IPTV조차도 통신 결합 상품 기반으로 사실 가입자의 증가율이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들을 현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황들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사업 영역에서 모두가 힘들고 개혁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이라는 것들이 몇 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TT 이용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조사 내용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로 성장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SNS조차 영상 부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메타죠 많이 공급하고 있고 그 영역 안에서 경쟁력을 우리가 상실해 나가는 것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들이나 아니면 방송사업 실태조사 등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독 보이는 부분은 지상파 방송의 광고가 빠지는 점이 저녁 때도 떨어지는 만큼만 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나 중에 위성방송 운영이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PP 영역조차도 종편과 함께 그 광고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3천억, 4천억 정도가 급하다는 이게 OTT에서 광고 매출을 광고 매칭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사실은 이런 경쟁 상황이 굉장히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서 그런 위기들이 보이긴 하는데 유가통신 사업자를 같이 하는 경쟁 상황 평가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위기들이 좀 더 적절하게 평가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성장 부분에서 광고 매출이나 유튜브의 어떤 성장 부분은 제가 설명을 가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5,500원 이제 스트리밍도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5,500원 요금제가 좀 더 강력한 광고비를 수수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해서 방송하고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앞에서 하는 광고, 뒤에서 하는 광고, 장마, 노출 광고, 중간 광고, 그리고 필요하면 협찬에 대한 광고, 아니면 그에 대한 콘텐츠까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 이용자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걸 고려해보면 방송용에서 필요한 광고 규제 개선 부분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규제 수준을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년 전 규제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광고비가 앞에 현황처럼 급격히 낮아지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가 과연 우리나라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어떤 성장을 견인해주는 역할인지 아니면 글로벌에 잠식당하는 위기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영자들이 디즈니 플러스나 기타 넷플릭스에서 협력적으로 하고 국내 산업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을 나타나고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연간 순위에 올라가는 부분을 해보면서 사실은 글로벌 상부로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연구자들은 국내 내수 산업의 성장이 성체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제작기관의 제작 기술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글로벌 사업체에 너무 기대거나 의지하게 되면 사실은 실제로 콘텐츠 투자 과정에서 한국에서 더 투자하지 않고 한국처럼 나갈 수 있는 위기 있고요.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작 요소 비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해서 기상파나 방송사업자들은 제작을 포기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시나리오 안에서 노창기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2로 글로벌 사업자의 어차피 종속될 수 있는 위기가 계속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제작 운영 의존도나 그리고 IP 확보도 어렵고 그리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제공하는 거에 계속
의존하는 상태가 되다 보면 나중에 국내 산업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차이나는 것이나 다른 연구자들도 얘기했고요. 그런 우려 속에서 우리가 규제 혁신을 그동안 논의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잘했느냐,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던 큰 부분이 정무조정실부터 각 위원회나 법정위원회가 제시했던 보고서 내용과 현재 어느 정도 도입한 부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기존의 위원회나 뭐 부처에서 얘기했던 의미 있는 것들, 그래서 잘 얘기했고 영상 콘텐츠 세입 문제, 아니면 펀드 조사, 그리고 재승인 제어가 폐지, 아니면 유효기간 보도 채널 유효기간, 그리고 광고 위험 단순한 이거는 2022년 사실은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고서 체계를 그대로 인용해 다시 푼 거라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내용이 잘 진행되면 글로벌 사업자도 광고 경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수준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2년 전, 3년 전의 내용들, 그리고 5년 전에 한번 보고서가 나왔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국무조정실은 사실 이런 단기 정책까지보다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평가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저는 제시하는 방향은 99년에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 통합방송법 만들 때 모두 함께 모여서 방향성을 잡고 해당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회나 이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하고 개정하고 실제로 통합방송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다시 한번 필요하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여기 계신 분이나 아니면 학계나 이제 학계나 정부에서 함께 모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이런 방송 광고 협의체가 잘 얘기했던 내용들 2년 전 얘기인데 이 내용들 빨리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단시적으로 좀 실천되면 광고 영역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에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시간 미디어 서비스 법도 얘기하고 향후의 개념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 나갈지 제시했는데 아직 좀 개념적인 수준이고 이걸 반복해서 사용만 하고 있지 사실은 통합적 법체계를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실천될 필요가 있고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 대한 어떤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기긴 하지만 사실은 뭐 자료 안에 한번 보시면 될 내용들이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발전 계획 관련해서 좋은 보고서들이 법정위원회인 지역방송 발전이던 특별법에 따라서 국정위원회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획은 좋은데 예산이 전혀 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풍부하게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나 실제 정부 담당자에서 지역 영역에 대해서 지역 미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해주셨으면 거의 없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제작 지원 일부 25에서 45까지 정도로 배정하는 부분인데 수십 개 방송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은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디오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라디오 진흥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됐고 국회에서도 라디오 관련된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가치 그리고 과거의 가치도 있지만 시대적으로의 가치도 있고 재난적인 측면의 가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미드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나 국회 토론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라디오 진직적 건의서 내용들을 보면 거의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나온 보고서들 그리고 사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기타 연구기관들에서 되게 좋은 보고서와 향후 방향성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 책임을 규제를 개선해야 되는 정부 당국자나 혹은 국회 영역에서는 사실은 좀 더 정쟁의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수기 과정에서 힘든 일이네로만 귀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 과제로서는 사실은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고시 영역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영역들, 신속하게 제어해야 되는 부분들, 광고 부분이 편성, 외주제도, 아니면 소유 발명 허가 등 방송평가 이런 시장 점유 같은 것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 적용 방침으로 글로벌 사업자가 방영할 수 있는 방송 규제 체계를 새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 단기적 실천으로 개별적인 사안들을 빨리 개정하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디지털 OTT 대비에 대해서 규제가 차등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걸 빨리 풀고 어떤 걸 후순위로 할지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광고나 그리고 이제 기능 납부서부터 허가승인 방송국가 이런 것들 저는 10명 정도, 20명 정도 모여서 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토론자 선생님들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 이게 지금 분명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합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합의를 위해 좀 더 정부가 노력했으면 좋겠고 국회에서도 그런 것도 요구하시고 국감에는 계속 의견 정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 부분은 권한이 있는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잘 정립되고 방향성을 우리나라 미디어 발전뿐만 아니라 방송 영역이 경쟁력을 갖추는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얘기나 아니면 네거티브 규제책의 도입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이나 백그라운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믹스해서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우리 방송 영역이 미디어 영역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규제들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내용적인 측면이나 시청자를 위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필수적인 영역으로 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바로 제거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와 논의를 기초하고 법 개정도 바로 발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이,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상호 경쟁하는 체계가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체계 내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공정 경쟁 기본, 그리고 적정 수준의 내용 컨트롤, 그리고 사업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찬성 선생님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잘 말씀 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셨겠지만 사실 이게 거의 한 학교 수업에서 한 2달 정도 수업할 내용을 짧은 뭐 25분 30분 시간 동안 발제를 하신 거고, 좀 무리한 질문을 했는데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뭐 다시 요약할 필요는 없겠지만 방점은 사실은 우리 조성근 박사님은 단기적 실천 방안 이거 어느 정도 안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현실화할 것인가, 여기에 좀 방점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사실 이 방송 영상 이 시장에 대한 개혁 방안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 2000년에 갖고 있는 저희 통합방송법의 큰 틀이 갖고 있는 한계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 대한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온라인 플랫폼들을 포함하는 이 글로벌 이 온라인 이 플랫폼 사업자들을 포섭하는 전체적인 수평적 규제 틀까지 논의를 하다 보면 논의가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 단기적인 우리가 당장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또는 그런 개선들에 대한 논의가 그냥 다 그런 포괄적 논의에 막혀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동 박사님은 이 장기적 논의를 하더라도 이 단기적 실천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말씀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창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해외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큰 틀의 변화들이 발생했는가 하는 측면을 살펴봐 주실 텐데, 이게 결국은 이제 조성동 박사님 그때 얘기하신 중장기 제도의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창준 교수님께 15분에서 30분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홍원식 교수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바로 발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제 제목은 방송 영역 공정 경쟁을 위한 해외 시청각 미디어 규제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발제를 맡은 동명관대학교 글로벌 영어학부 컬처앤테크놀로지 전공 장준입니다. 제 발제는 아마 네 가지 큰 축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글로벌 시청각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시청각 미디어 그 법의 개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개정이 왜 이루어졌고 그 개정의 목표가 무엇이고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각국의 그 실천 방안이나 여태껏 해왔던 철학, 그리고 시청각 미디어를 바라보는 어떤 각국의 어떤 노력들, 혁신의 노력, 규제에 대한 혁신의 노력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시사점으로 몇 가지 여태껏 발제를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 글로벌 시청각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과 전통 방송사의 경쟁력 저하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최근에 많아진 이유가 이거죠. 볼만한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는 콘텐츠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보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송사, 전통적인 미디어 또는 한국 방송사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제 콘텐츠